안녕하세요. 닥터 테디 이승근입니다. 이번 수술은 26번의 엑세로스 인젝트를 이용한 라테럴 어프로치, 27번 부위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수술의 시작은 판막 디자인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크레스탈과 팔라타 쪽이 케라틴 진지바로 이루어진 곳은 프리젠탈 인시전을 가능하면 라비알로 치우친 절개선을 해줍니다. 그 후방 쪽에 버티컬 인시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큘러 인시전, 그리고 이곳에서 버티컬 인시전을 이렇게 두 개를 형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절개에 있어서 블레이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쓰고 있는 블레이드는 영국에서 만든 수암 모튼의 블레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카본 스틸로 되어 있어서 칼날의 강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고요. 15C를 사용을 할 거고요. 최후방 구추부에서는 12번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블레이드 홀더를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때는 블레이드를 수시로 교체를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제가 10여 년 전부터 쓰고 있던 헬무트 제프의 드랍 컨트롤이라는 블레이드 홀더인데요. 블레이드의 교체가 손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펜처럼 딸깍 누르면 이렇게 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칼날 교체가 쉽겠죠? 절개를 해보겠습니다. 버티컬 인시전. 뼈를 자른다는 느낌이 들게 확실하게 골면을 파질하시고요. 버칼에 치우친 호리젠탈 인시전, 그 다음에 서큘러 인시전을 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칼을 교체해서 버티컬 인시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개가 끝나면은 이 절개선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5반 페리오덴탈 나이프를 이용을 하죠. 여기를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자른 골막을 더 확실하게 끊어주는 거죠. 예, 잘 잘렸죠? 예. 그리고 5반이 끝나면 부조 페리스탈 엘리베이터로 골막을 열어주죠. 이렇게 열고요. 팔라타 쪽 골막도 밀어서 열게 됩니다.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결손부가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레터럴 어프로치라는 단어를 레터럴 윈도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선입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 클래스에서 말씀드리는 레터럴 어프로치는 레터럴 윈도우가 아닙니다. 사이너스 윈도우를 형성하지 않고 엑세로스 인젝트를 이용해서 수술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치조제에서 한 6mm 위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거고요. 젤을 주입하기 위한 드릴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 라테럴에 주입한 젤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퍼포레이션 시켰으면은 두 번째 기회가 이 부위에 있게 되죠. 크레스타 쪽에. 그래서 1번 접근을 먼저 하고요. 그게 실패하면 2번 크레스탈 어프로치 하게 되고요. 27번 부위는 크레스탈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너스용 드릴을 쓸 거고요. 3mm는 직경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크레스탈용 드릴이 돼요. 그래서 크레스탈용 드릴 있잖아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 스타퍼가 달린 것들. 이거를 스타퍼 3mm를 담는 거예요. CT상에서 26번 라테럴 월의 두께가 3mm 가깝기 때문에 3mm의 스타퍼를 끼고 1200rpm으로 라테럴 월의 구멍을 뚫게 되는 거죠. 다 뚫렸죠? 이런 프로브를 이용해서 여기 만져보는 거죠. 아, 뚫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멀쩡한지를 보는 거죠. 엑세로스 인젝트랑 바나나 시린지를 준비를 합니다. 엑세로스 인젝트, 베타 TCP로 만든 합성 젤이고요. 이거를 접근할 수가 없죠. 여기 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 시린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구멍에 이렇게 접근이 돼요. 주입할 때는 옮겨 담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만나게 하고
서로 힘을 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천천히 주입.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뒤에 밀대를 이렇게 밀면 돼. 끝까지 나오게. 그럼 왜 먼저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냐면요, 라테럴 어프로치가 실패하더라도 크레스탈로 한 번 더 넣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생겼다 하더라도요, 두 번째 떨어진 크레스탈 부위에서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재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시도하면은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라테럴 윈도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레테럴 어프로치 엑스로스 인젝트에 주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갖다 대고요, 반 정도를 먼저 넣어볼게요. 0.75g이 많으니까 반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꽉 차 있죠, 입구에. 그러면은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CT를 찍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죠. 자, CT를 찍어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추가 주입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돔 쉐입이 생겼는데 돔의 위치가 레테럴에 가깝잖아요. 크레스탈 쪽에 임플란트 식립발 위치에서 멀죠. 이럴 때는 선택을 하는 방법은 임플란트 심을 위치에 상악동막을 들어 올리던지 임플란트 위치에 가까운 크레스탈 쪽에 추가적인 드릴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드릴링은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의 위험성을 더 높이죠.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반을 남겨놨으니까 추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10초에서 30초까지 천천히. 환자한테 국소 마취하듯이 천천히 주입을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7번 쪽에 추가 드릴링을 할게요. 드릴을 6mm짜리를 준비했고요. 똑같이 1200rpm으로 크레스탈 쪽에 드릴링을 할 겁니다. 3번 위치. 전중물이 얇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구멍을 뚫을 거예요. 뚫렸어요. 거울을 넣어서 입안을 살펴보시면요,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멀쩡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엑스로스 인젝트를 두 번째로 주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크레스탈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주입을 해요. 한 3분의 1만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연결돼 있죠. 6번에 집어넣은 거랑 7번에 넣은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확인이 됐죠? 없다는 게. 그러면 추가 주입. 안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추가 주입을 하면은 두 개의 돔이 연결이 되죠.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거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베타 TCP 젤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흡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 콜라겐 블럭본을 쓸 거죠. 인터오스 콜라겐이라는 걸 쓸 거고요. 이렇게 블럭 형태로 되어 있어요. 소화시킬 때 셀 라인에 소화시키면은 양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소화 쓰는 방법은 메트로나이다졸 솔루션이에요. 맛은 약간 쓰고 무색 투명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액체고요. 혐기성 세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예요. 1cc 주사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메트로나이다졸을 이렇게 잔뜩, 고리식제를 많이 할 거면 2번 뽑아서,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드릴링을 할 겁니다. 이제 사이너스 리프팅이 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mm 임플란트를 심을 거고요. 26번은 덴티움의 임플란트 가이드 키트에 10mm 가이드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 10mm 치아의 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번 부위에 임플란트 드릴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너스를 이미 올려놨으니까 안전하게 뚫을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10mm 파이널 드릴 4.0 직경이고요. 여기 똑같이 이걸 낄 수 있어요. 10mm 스페이서. 그래서 저속으로 파이널 드릴링을 하죠. 전종굴이 얇아서 3mm밖에 안 되는 환자라. 자, 이렇게 드릴링을 넓혀 놓으면 임플란트 심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할 거예요. 추가로 인트오스 콜라겐을 준비를 해서 본을 잘라야죠. 너무 크잖아요. 희소식은 올 겨울이 지나면은 인트오스 콜라겐이 스틱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르는 걸 하지 않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는 잘라야죠.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잘게 직경이 4mm 정도니까 4mm보다 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본 그래프트를 집어넣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기구는 본 패커와 스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핀셋으로 잡고요. 핀셋으로 넣고, 이 새 주둥이 같은 패커 부분으로 이렇게 콜라겐 본을 밀어 넣는 거죠. 이때는 좀 빨리 넣으셔도 문제가 없는 게 이미 사각동 내부에 인젝트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핀셋으로 넣어보고요. 사이즈가 안 맞죠? 그러면은 요 본 패커로 이렇게 뒤에 숟가락이 있어요. 스푼. 이걸 일단 밀어 넣기도 하고. 됐죠? 이 정도 넣고 한번 다시 뒤집어 볼게요. 예, 충분히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본 레벨 하방 1mm, 2mm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이 수직적으로 결손이 있는데 본 레벨 하방에 심으면 임플란트 위치가 너무 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수복물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고 심어야 돼요. GBR 후 결과까지 생각을 해서 약간 얕게 심을 거예요. 5번 디스탈과 7번 미지아를 연결한 가상선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 심어야 돼요. 가상의 본 레벨보다 2mm 정도 깊게 심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좀 이따가 마하라는 거를 연결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역회전해서 빼보겠습니다. 역회전. 이 정도 하죠. 예. 수직 증강을 할 거라서 여러분은 임플란트 스레드를 한 3, 4mm 정도 노출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노출. 7번에도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패스펜을 꺼냅니다. 6번 임플란트에 손으로 연결을 하고요. 덴티움의 임플란트 가이드 실리콘을 여기다 낍니다. 이 직경이 10mm라서 10mm 치아를 표현을 하는 거죠. 27번에 똑같이 10mm 스타퍼와 10mm 가이드를 껴요. 드릴링을 하는데 이미 사이너스도 올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드릴링 할 수 있죠. 드릴이 서로 평행하게 드릴링을 하면 돼요. 평행하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거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평행하게 서로 만나면은 거리가 딱 맞는 거예요. 평행만 보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 빼버리고 기둥을 보는 거지. 평행하죠? 끝. 항상 고속으로 심지 않게 확인하시고, 항상 주의할 거는 평행을 보는 거야. 두 개가 평행한지 보는 거죠. 평행한지. 그죠? 그래서 자, 이 환자는 보면은 5번 디스탈은 본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5번 디스탈 본이 높죠. 예, 그리고 6, 7 다 이렇게 높여서 심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은 평면에 놓여지게 돼요. 가상의 같은 평면에 놓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양은 저희가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결할 거예요.